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전국에 눈과 비도 또다시 예보됐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옷차림이 다시 두꺼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7.1도로 어제보다 8.5도가량 낮았고 광주도 12도나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봄인 줄 알았어요. 옷도 얇게 입었었는데 어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입었는데 좀 두껍게 입을 걸.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얘가 좀 많이 작거든요. 근데 좀 많이 휘청이더라고요. 산책하는 데에서.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오후가 되면서 눈과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겠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눈과 비도 다시 옵니다. 내일 새벽 강원 산지와 동해안, 충청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충북에 3에서 10cm, 경기 남부와 울산에 3에서 8cm, 수도권에도 1에서 5cm 등입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여당은 임명을 겁박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을 대행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세력과 협조하거나 자꾸 이를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천명한 거다. 국민의힘은 추경과 국민연금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협의체를 걷어찼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만 압박하지 마시고 국정협의체로 복원해서 국정의 안정, 민생의 안정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 대행을 향해선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 판결 이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내일 국무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깜짝 증가했지만 인구 자연 감소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비롯된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계속돼 최근 5년간 45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8천 명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35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 1,000명 자연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는 2020년 첫 자연 감소 후 5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폭은 2020년 3만 3천 명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 5만 7천 명으로 늘어난 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1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는 최근 5년간 45만 6천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감소세가 뚜렷한 출생아 수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아기는 총 125만 명 태어났습니다. 5년 단위로 비교하면 역대 최소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일시적 출산율 반등에도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계청 장내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2022년 5,167만 명에서 2030년 5,131만 명으로 줄어든 뒤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 명까지 축소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별명이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연락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9월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김 전 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국으로 치달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폭풍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듯 정상회담을 끝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에서 열린 유럽 긴급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무산된 광물 협정에도 다시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Я думаю, що наші відносини будуть, якщо президент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запросить мене з конструктивним діалогом, я буду. 사실상의 비상대책회의였던 유럽 정상회의에선 유럽의 재무장을 서둘러 추진하고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와 관련해선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전후 평화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을 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The coalition of the willing is on the basis that this is a plan that we will work with the US and that it will have US backing. That is why I spoke to President Trump last night.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사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정권 교체 필요성까지 시사했습니다. We need a leader that can deal with us, eventually deal with the Russians, and end this war. 광물 협정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He chose to blow that up. So the deal is no longer on the table, just to be abundantly clear. Not at present.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가 잇따르는 등 비판 여론이 번지고 있어 종전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KBS가 공사 창립 52주년 기념일인 오늘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KBS는 오전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상 촬영과 편집, 송출까지 AI 기술을 적용해 방송했습니다. 또 오후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 채널 한민족 4시 뉴스에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학습한 AI 앵커가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KBS는 이후 AI 표준 한국어 발음 서비스, AI 시각장애인 해설 방송 등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과와 배 같은 과일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변하며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은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축구장 120개 면적에 달하는 과수원이 매몰 처분을 받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른 더위가 찾아와 확산이 더 빨리 될까 봐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국혜 기자가 전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병해충 예찰단이 과수원 곳곳으로 흩어져 꼼꼼히 사과나무를 살펴봅니다. 가지나 줄기에서 일부분이 갈색으로 변했거나 갈라지고 터진 상처 부위, 이른바 궤양을 찾는 겁니다. 과수 화상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이런 궤양에서 월동하기 때문입니다. 부실하고 세력이 약화된 나무를 좀 예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잠복할 수 있었고 세균이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방제가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병원균은 날이 풀리는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맘때 궤양을 최대한 많이 빨리 처리하는 게 방제 관건입니다. 가지치기 가위나 작업복, 사람 손 등을 통해 균이 전염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무 스프레이로 이제 뿌리면서 소독을 하면서 전정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적정하게 늦지 않고 살포를 해주시게 되면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병이 발생했을 때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전국 24개 시군에서 지난해에만 과수화상병으로 축구장 120여 개 면적의 과수원이 매몰 처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여름이 빨리 찾아오면서 병 확산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여 과수농가들은 방제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사형제도는 있어도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해마다 사형 집행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2년 반이 넘도록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범죄자 2명에게 최종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36명이 숨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 아오바 신지와 이바라키에서 아내와 5명의 자녀를 살해한 고마스 히로부미입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사형수는 108명으로 늘어났지만 사형 집행은 2년 8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도쿄 번화가에 트럭으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렀던 범인을 2022년 7월 교수형에 처한 게 마지막입니다. 거의 매년 교수형을 집행해왔던 일본이 유보하고 있는 건 한 사형수가 사건 58년 만에 재심을 거쳐 결국 누명을 벗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참에 아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사형 집행도 계속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これは韓国と同じように10年間とかモラトリアムをするべきで執行し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まず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ね.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할 정도로 일본 내 사형 집행에 대한 요구는 높은 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얼마 전에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 대한당이 제2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어떤 점이 독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인지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총선을 하루 앞두고 독일 수도 베를린 도심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극우 성향 독일 대한당 지지자들과 극우 정당만큼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반대 세력이 동시에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Antisemitismus und Rassismus sind Gefahren für die Demokratie in Deutschland. 독일 대한당을 겨냥해 반대 집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이제 독일 대한당은 독일 정치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총선 득표율 20.8%로 역대 최고의 성적. 특히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침체된 옛 동독 지역에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정당이 됐습니다. Es ist ja so, kriegt Wählerstimmen, weil das, was die Mehrheit denkt, ausspricht. 독일에선 최근 난민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독일 대한당이 반이민 정서를 파고든 게 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Werden wir die Grenzen schließen von unserem geliebten Vaterland. Sämtliche Klimaschutzmaßnahmen, alle Ideologieprojekte werden wir an Tag 1 kippen, streichen. 난민 수용 중단과 국경 강화, 이슬람 확산 반대 같은 공약 때문에 독일 대한당은 우익 극단주의로 평가됩니다. 나치에 대한 공포가 있는 독일은 극우 정당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방화벽 원칙이 있어서 독일 대한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책 실현에는 제약이 있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어 독일 사회는 우려 속에 극우 정당의 약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은 구름만 지나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눈이나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 최대 40cm 이상 더 내리겠고 경북 산지와 동해안에도 10에서 30cm 이상, 경기 남부와 충청은 3에서 10cm,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부 해안가와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0도, 전주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 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높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